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는 거대한 유리탑. 은성그룹의 본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처럼 보였다. 아침 햇살이 수천 개의 유리창에 부딪혀 무지갯빛으로 흩어지는 풍경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경외감을,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웅장한 건물 앞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 남자가 섰을 때 그는 그저 이질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30을 간 넘긴 나이. 단정하지만 여러 번 세탁하여 색이 바랜 셔츠와 달아빠진 면바지 차림의 그는 이 빌딩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버스에서 내린 수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건물을 무표정하게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탄이나 위축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를 맞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로비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아트에서는 은성그룹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지훈은 그들 사이를 조용히 가로질러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지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품에서 구겨진 채용 통지서를 꺼내 내밀었다. 오늘부터 시설관리팀에서 일하기로 한 강지훈입니다.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배가 조금 나온 중년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시설관리팀의 최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아, 강지훈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최 팀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지훈과 나란히 걷는 것조차 꺼리는 듯 반부 앞에서 걸었다. 최 팀장은 지훈을 데리고 사무 공간을 가로질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칸막이 안에서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지훈의 등장을 눈치챈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지훈에게 와서 꽂혔다. 저 사람 누구야? 시설관리팀 신입인가 봐. 행색 좀 봐.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그저 묵묵히 초의 팀장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사무실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지훈이 고개를 들자 여러 명의 비서를 거느린 한 남자가 위압적인 기세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잘 다듬어진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이 건물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기획조정실의 박태준 상무였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길만 보고 걸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허리를 숙인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어색하게 서 있는 지훈에게 닿았다. 박 상무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마치 최고급 카펫 위에 떨어진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으로 지훈을 잠시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박태준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박 상무가 지나가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다시 풀렸다. 최 팀장은 식은 땀을 닦으며
지훈에게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정신 안 차려. 저분이 누군 줄 알고 멍하니 서 있어. 그는 지훈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3층. 시설관리팀의 사무실이었다. 그곳은 지상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낡은 파이프와 희미한 조명만이 존재하는 다른 세계였다. 지훈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지하 창고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수년간 방치된 먼지 쌓인 비품들과 정체 모를 서류 상자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다. 초의 팀장은 오늘 안에 여기 다 정리해놔요. 깨끗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는 돌아섰다. 지훈은 묵묵히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불만이나 굴욕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상자를 옮기던 지훈의 눈에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 뭉치가 들어왔다. 공식적인 문서 보관소가 아닌 이곳에 이런 파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파일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어내렸다. 평범한 직원이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들 속에서 그는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지훈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은성그룹 직원들의 대화가 오갔다. 주식, 부동산, 새로 나온 신차, 그리고 박태준 상무에 대한 아첨 섞인 험담까지.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투명 인간이 되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폐기할 서류 상자들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일을 맡았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의 낡은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가 로비 근처의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자를 들고 힘겹게 서 있을 때였다. 그의 손에서 상자 하나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낡은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바쁘게 지나가던 직원들은 잠시 그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의 주변을 피해 걸어갔다. 지훈이 묵묵히 허리를 숙여 서류를 줍고 있을 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던 순간 하얀 손 하나가 열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아 서류를 줍는 것을 도왔다. 괜찮으세요?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지훈이 고개를 들자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의 한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직원들에게서 보았던 경멸이나 무관심 대신 순수한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남루한 행색이나 땀에 젖은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차가운 유리성 안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온기였다. 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여자는 서류를 다 주어 상자에 담아주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조심해서 옮기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닫히는 문틈으로 지훈은 그녀의 사원증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전략기획팀 한수연. 지훈은 한수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흩어진 서류들을 마저 정리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혼자가 된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작은 별 하나를 발견했다. 그 별이 앞으로 자신의 길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지우는 다시 아침에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갔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아침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버스를 타고 허름한 자신의 동네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은성그룹의 거대한 유리탑을 바라보며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설관리팀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제국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숨겨진 황제의 눈빛이었다. 강지훈이 은성그룹의 유령으로 지낸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당하거나 가끔은 노골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최 팀장은 박태준 상무의 눈에 들기 위해 지훈을 괴롭히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소일거리로 삼은 듯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지훈에게 떠넘겼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박 상무가 주재하는 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초회 팀장은 지훈을 불러 회의실 앞 복도를 닦으라고 지시했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박 상무와 임원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지훈을 마치 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피해 갔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지훈의 초라한 모습은 이 건물의 비정한 계급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낮에는 그는 어수룩하고 순종적인 직원의 가면을 쓰고 모든 굴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법,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숨겨진 혈관을 탐색하는 비밀스러운 탐험가로 변신했다. 그는 시설관리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건물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서버실의 출입기록, 문서, 보관소에 먼지 쌓인 서류들, 심지어 임원들의 사무실에서 나온 파쇄된 문서 조각까지 그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박태준을 중심으로 한 부패의 거미줄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은성그룹의 하반기 전략을 발표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다. 박태준 상무가 직접 발표를 맡았고 주요 계열사 사장단까지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략기획팀과 IT 지원팀은 몇 시간 전부터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최종 리허설까지 마친 상태였다. 프레젠테이션 시작 10분 전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최 팀장이 지훈을 호출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거만하게 말했다. 강지훈 씨, 지금 바로 대회의실로 가서 최종 점검 한 번 더 해. 혹시 모르잖아. 먼지라도 앉았을지. IT 팀장이 옆에서 듣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 저희가 방금 최종 점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알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 보라는 거야. 이분 꼼꼼하시잖아. 그는 비꼬는 말투로 말하며 지훈을 회의실로 등 떠밀었다. 지훈은
이것이 또 다른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대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발표용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어색하게 둘러보는 척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최 팀장이 시키는 대로 시간을 때우다 나오려고 했다. 바로 그때 그는 연단 아래에 있는 멀티탭의 전원 스위치 하나가 미세하게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스위치를 다시 올리려다 손을 멈췄다. 이미 덫은 놓였고 자신이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덫을 놓은 공범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최 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정확히 프레젠테이션 시작 시간에 맞춰 박태준 상무가 연단에 섰다. 그가 발표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대한 스크린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IT 지원팀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고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박상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상무의 분노의 찬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IT 팀장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사이 최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시작 직전 제가 강지훈 씨에게 최종 점검을 지시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기계에 만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모든 시선이 회의실 입구에 어색하게 서 있는 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순식간에 중대한 발표를 망친 무능하고 부주의한 직원으로 낙인 찍혔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지훈은 거대한 비난의 파도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박상무는 지훈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장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치워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그 상황에 개입했다. 잠깐만요. 상무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전략기획팀 좌석에 앉아있던 한수연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 팀장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조금 전 IT 지원팀에서 최종 점검을 마치고 철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지훈 씨가 회의실에 들어간 것은 그 직후의 일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사이에 복도와 회의실 입구 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 안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함이 담겨 있었다. 최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한수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감히 하지만 수연은 그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오직 박상무만을 바라보았다. 박상무는 이 당돌한 여직원을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상무는 수연의 제안을 무시하고 지훈을 해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계열사 사장단 앞에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즉시 영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IT팀은 5분 내로 시스템 복구하고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IT팀 직원이 연단 아래를 확인하더니 허탈하게 외쳤다. 전원 스위치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스크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잠시 후 보안팀으로부터 인터폰 연락이 왔다. 최 팀장이 지훈을 회의실로 들여보낸 직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 무언가를 만지고 나오는 영상이 확인되었다는 보고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범인은 최 팀장이었다. 그는 경쟁 관계에 있는 IT 지원팀에게 망신을 주고 동시에 눈엣 가시였던 지훈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최 팀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박상무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회의 끝나고 내 방으로 오시죠.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프레젠테이션은 무사히 끝났지만 회의의 내용보다 그 전에 일어난 소동이 직원들 사이에서 더 큰 화제가 되었다. 모두가 한수연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칭찬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박상무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그녀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퇴근하는 수연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한수연 씨 아니었으면 전 아마. 수연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본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누구도 부당하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한 신념과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느꼈던 온기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는 것을. 동시에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싸움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다짐했다. 싸움을 서둘러야 했다. 회의실 소동 이후 은성그룹에는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최 팀장은 다음 날 바로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박태준 상무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자를 얼마나 가차없이 내치는지 본보기로 보여준 셈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은 한수연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하게 되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존경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 되었다. 반면 강지훈은 다시 완벽한 투명인간으로 돌아갔다. 초회 팀장의 좌천 이후 그를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무시했지만 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그는 의도치 않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기묘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진짜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낮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고 굳은 일을 하던 그는 밤이 되면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빌딩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수백 개의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마지막 야근 직원마저 퇴근한 자정 무렵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시설관리팀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굳게 닫힌 문들을 열고 어둠 속에 잠긴 비밀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의 주된 활동 무대는 지하에 위치한 문서 보관실과 서버실이었다. 특히 박태준 상무가 승진하기 시작했던 지난 5년간의 기록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낡은 선반에 먼지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서류 박스들 속에서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부패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눈은 사소한 불일치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박태준이 직접 관리했던 자회사의 회계 장부에 집중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장부였다. 하지만 지훈은 수백 개의 항목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유지보수 및 물류 지원 업체들과의 거래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모든 거래 금액이 기묘할 정도로 딱 떨어지는 숫자로 끝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부 거래나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지훈은 그 업체들의 이름을 자신의 수첩에 조용히 옮겨 적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관련 송장과 계약서들을 조심스럽게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어둠 속에서 스캐너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그 틈을 벌려 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한편 지상 최고층에 위치한 박태준 상무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왕의 집무실처럼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다. 그곳에는 박태준의 가장 충실한 신복 몇 명만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제국의 진정한 실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동남아시아의 지도 하나를 띄웠다.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새로운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은성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지 정부와의 협력도 이미 끝났고, 투자금만 확보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거침없는 야망과 탐욕이 번뜩였다. 표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박태준의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가 수년 동안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안전하게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작전의 일부였다. 복잡한 국제거래와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을 감히 누구도 풀어헤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회의실 소동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한수영 같은 직원은 그에게 그저 잠시 신경 쓰이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곧 시작될 거대한 부의 축제를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박태준 상무의 신규 프로젝트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며 흥분에 휩싸였다.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는 당연히 전략기획팀에 맡겨졌다. 그리고 그 실무 분석 담당자 중 한 명으로 한수연이 지명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검토를 시작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수연의 미간에는 의심의 주름이 깊어졌다. 숫자들이 너무 완벽했다. 예상 수익률은 비현실적으로 높았고 리스크 분석은 터무니없이 낙관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진 답에 모든 것을 꿰맞춘 듯한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직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와 그가 낮에 입었던 작업복이 전부였다. 그는 밤사이 스캔한 자료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유령 회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 기업 정보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밀 사이트에도 접속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수많은 유지보수 및 물류 회사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그 회사들의 소유주가 모두 단 한 곳, 카리브 해우의 작은 섬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시기는 정확히 박태준이 은성그룹의 상무로 승진하던 때와 일치했다. 지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드디어 거미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그리고 이제 막 발표된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그 암세포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완벽해 보였던 벽의 첫 번째 균열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태준 상무의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은성그룹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회사 전체가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고 직원들은 연일 이어지는 야근과 회의에 지쳐갔다. 전략기획팀의 일원인 한수연 역시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서를 분석했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속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특히 현지 파트너사로 선정된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책정된 토지 매입 비용과 건설 예산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열린 팀 회의에서 수연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팀장님, 프로젝트의 수익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팀장은 그녀의 발언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박태준 상무가 직접 지휘하는 프로젝트에 감히 토를 단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은 곧장 최고층으로 올라가 박태준에게 회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는 한수연이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부풀렸다. 보고를 들은 박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한수연. 그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번 회의실 소동에서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사사건건 파고드는 이 성가신 존재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박태준은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 중 한 명인 IT 보안팀의 오 과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오 과장은 과거 박태준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인물이었다. 박태준은 서두를 길게 끌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략기획팀의 한수연 씨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기밀 자료를 다루면서 말이야. 오 과장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한수연을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의 주모자로 만들라는 지시였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무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부족한 충성심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들의 음모는 그날 밤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과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수연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했다. 수연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한 지 한참 지난 깊은 밤이었다. 그는 그녀가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의 핵심 금융 데이터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는 그 파일을 교묘하게 위조된 경쟁사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했다. 모든 과정은 그녀의 IP 주소를 통해 이루어졌고, 마치 그녀가 직접 파일을 유출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시설관리팀의 작업복을 입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박태준의 신복인 오 과장의 동태가 최근 수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 과장이 야심한 시각까지 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훈은 건물 전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는 서버실의 비밀 단말기 앞에 앉았다. 그는 곧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포착했다. 오 과장의 컴퓨터에서 전략기획팀의 한수연의 컴퓨터로 원격 접속이 이루어졌고, 곧이어 대용량의 파일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 분석했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한수연에게 어떤 덫을 놓았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런 비열한 놈들. 지훈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박태준이 이토록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단순히 선량하고 정의감 넘치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그들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이성을 되찾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그들 역시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내부 감사팀이 경쟁사의 핵심 프로젝트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감사팀 직원들이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는 한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그녀를 회의실로 연행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연은 겁에 질린 얼굴로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지만 감사팀 직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산업 스파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범죄자처럼 끌려갔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수연이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했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가며 직원들 사이를 떠돌았다. 그녀가 과거 회의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그녀는 졸지에 회사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구역인 복도를 청소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대걸레 자루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차갑고 어두운 회의실에 홀로 갇혀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부패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한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첫 번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수연은 딱딱한 의자에 홀로 앉아 자신을 둘러싼 회사 중역들의 무거운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박태준 이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수연 씨. 위원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박 이사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로가 모두 당신의 회사 계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태준이 준비한 증거는 치밀했다. 조작된 접속 기록, 교묘하게 편집된 이메일 내역까지.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반박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회사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위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유능하고 신임받는 임원인 박태준의 말과 힘없는 평사원인 한수연의 주장 사이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듯했다. 박태준은 거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한수연 씨의 개인적인 고충은 이해하지만 회사는 규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수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해고,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듯 입을 열려고 할 때였다. 띵!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의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동시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한 것이다. 발신자는 내부 고발자였다. 위원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마지못해 이메일을 열어보았고 그의 눈은 순식간에 커졌다. 회의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익명의 이메일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메인 서버 로그 기록 원본과 보안 시스템 분석 자료였다. 첨부된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정보 유출의 근원지는 한수연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바로 박태준 이사팀이 직접 관리하는 예비 서버의 보안 허점이라는 것을. 해커는 그곳을 통해 침입하여 마치 한수연의 계정에서 정보가 빠져나간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던 것이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에서 거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창백한 빛이 감돌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전부 조작된 자료입니다. 감히 누가 이런 장난을.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진위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논리적이었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이제 의심받는 쪽은 한수연이 아니라 보안관리의 총책임자이자 유일하게 서버 접근이 용이했던 박태준 자신이 되었다. 위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 한수연 씨는 업무에 복귀하고 이 이메일의 진위 여부와 서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겠네. 징계위원회는 흐지부지 끝이 났다. 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이고는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수연은 여전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천사의 손길로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데스누가 그녀를 도와준 익명의 동료는 누구일까? 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판을 뒤집은 사람은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던 가난하고 볼품없어 보이던 남자. 강지훈. 이상하게도 그가 떠올랐다. 징계위원회 사건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한수연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착한 익명의 이메일.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자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대체 누구일까?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사내 메신저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시설관리팀 인턴, 입사 동기들의 비웃음, 낡고 허름한 옷차림. 늘 말이 없고 주눅들어 보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런 그가 회사의 서버 기록을 해킹하고 박태준 이사의 비리를 파헤칠 능력을 가졌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 그가 공영에 처했을 때 자신이 그를 변호해주자 스쳐 지나갔던 그의 눈빛. 그것은 고마움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던 그의 태도. 그 모든 사소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결심을 굳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 확인해봐야 했다. 그녀는 탕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존재감 없는 모습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훈 씨. 지훈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보았다.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수연 씨, 지난번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수연은 애매한 말로 운을 뗐다. 지훈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분명히 있어요. 징계위원회 말이에요. 그 이메일 우연이 아니었죠. 순간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수룩한 인턴의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갑고 예리한 지성이 번뜩였다. 수연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지훈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여긴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군요. 잠시 옥상 정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아 황량하기까지 한 옥상 정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와 분위기는 복대서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눌하거나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수연 씨, 말이 맞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두죠. 저는 박태준 이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비리 중 아주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평범한 인턴 사원이 회사의 막강한 권력자인 이사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니. 여째서 그를 무너뜨려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훈은 말을 잘랐다. 제가 당신을 도운 건 당신이 박 이사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걸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고든 성품과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수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절박했다. 한수연 씨, 저는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의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합니다. 저는 외부에서 증거를 찾고 있지만 내부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전략기획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청소 도구를 잡던 거친 손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을 함께하자는 동맹의 제안이었다. 저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박태준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싸움에 함께해 주시겠어요?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 하나에 앞으로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한수연은 강지훈이 내민 손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손을 잡는 순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 분명했다. 위험한 싸움. 실패했을 때의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태준의 오만함 아래 무너져가는 회사의 정의와 부당하게 고통받는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맞잡았다. 함께하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그저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는 시설관리팀 인턴과 전략기획실 엘리트 사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거대한 부패에 맞서는 가장 위험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작전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연은 전략기획실 직원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10분 활용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보고서, 예산안, 계약서 등 온갖 자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USB에 담거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지훈에게 전달했다. 매일 밤 그녀의 심장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지훈의 역할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외부의 조각들과 맞춰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시설관리실 한 구석에서 수연이 넘겨준 자료들을 노트북으로 분석했다. 그의 어수룩한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분석력과 비상한 추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다. 박태준이 체결한 수많은 하청 계약서들 뒤에 숨어있는 이상한 자금 흐름이었다. 계약서 상의 회사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였고 공사 대금이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수십억 원의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박태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블루드래곤 개발, 피닉스 무역, 전부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어. 수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들의 조사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그만큼 위험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다. 박태준의 충실한 신보기자 기획팀의 김 부장은 최근 들어 부쩍 야근이 잦아진 수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수연에게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 대리,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는군. 프로젝트에 뭐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나 봐. 수연은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넘겼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포착되고 있었다. 박태준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느 날 밤, 지훈과 수연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부 회계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 서버실 근처에서 접선하고 있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데이터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위험한 추격전은 이제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은 순찰을 돌던 야간 경비원이었다. 강지훈과 한수연은 경비원이 사라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방금 전의 순간은 그들의 비밀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 칼날 위를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한편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김 부장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래서 한수연 그 계집애가 야근을 하면서 뭘 하는지 알아냈나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고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이사님,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아직 물증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있습니다. 멍청한 놈 박태준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인내심도 산산조각 났다. 그는 정체 모를 누군가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박태준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마지막 판을 준비해야겠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명분으로 대규모 추가 자본 투자를 승인받을 거다. 그게 우리가 손에 쥘 마지막 뭉칫돈이야.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주주총회에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뒤 그 돈을 하룻밤 사이에 해외 계좌로 빼돌려 종적을 감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덮을 희생양이 필요했다. 한수연, 그 계집애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거야. 박태준의 입가에 비정한 미소가 걸렸다.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야. 이번에는 산업 스파이 혐의를 씌워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다. 우리에게 쏠릴 모든 의심을 막아줄 방패막이로 말이지. 내가 판을 짜면 자네는 증거를 만들어내. 그의 광기 어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동안 수연은 우연히 파쇄되기 직전의 문서 더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긴급자금 이체 요청서의 초안이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고 지급처는 그들이 조사하던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즉시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늦은 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지훈은 수연이 가져온 서류 조각을 보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이건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몫을 챙긴 뒤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날아갈 생각인 거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없었다. 주주총회는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날이 박태준의 거대한 사기극이 완성되는 날이자 수연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날이 될 터였다. 주주총회가 그가 모든 것을 손에 넣는 무대라면 그곳은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훈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수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 거대한 분노와 사명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을 막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투자자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단상 위에는 박태준 이사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 보고서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규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힘찼고 그의 연설에 강당하는 이따금씩 감탄사와 박수소리로 채워졌다. 그는 능숙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가치를 부풀렸고 마침내 그의 진짜 목적인 마지막 안건을 상정했다. 이 기세를 몰아 우리는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대규모 추가 자본 투자를 승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의기양양하게 주주들을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덜컥 하고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저 차는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경비팀은 뭘 하고 있는 건가? 당장 저 미친 놈을 끌어내. 경호원들이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지훈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강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하나 들려 있었다. 잠깐만요. 박태준 이사, 아직 당신의 화려한 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하며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박태준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그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내역, 그리고 박태준의 차명 계좌로 연결되는 비밀 장부였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회사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다. 당장 저 화면을 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이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지훈은 마침내 단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위험 있었다. 박태준은 마지막 발악처럼 그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내 놈 따위가 뭔데? 내 놈 정체가 뭐야? 지훈은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소개를 하지요. 나는 당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설관리팀 인턴이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선언했다. 은성그룹 이사회 의장 강지훈입니다. 정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박태준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독재자의 발밑에서 보이지 않던 진짜 주인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충격적인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그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 박태준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옆에서 아첨하며 권력을 누리던 임원들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수사관들의 차가운 수갑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와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 전체가
주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장 체포되었다. 은성그룹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 후 몇 달간 은성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폭풍을 겪었다. 강지훈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면에 나서 회사를 좀먹던 독선적이고 차별적인 문화를 뿌리 뽑기 시작했다. 박태준 라인에 있던 부패한 인사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능력은 있지만 줄이 없어 억압받던 실무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회사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과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도입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 대신 활기가 피어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한수연은 옥상 정원에서 야경을 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하지만 이제는 조금 어색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군요. 한수연 씨,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도 권위적인 의장의 모습도 아니었다. 편안한 니트, 차림의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수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의장님,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직도 그 호칭은 어색하네요. 그냥 전처럼 지훈 씨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수연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요. 어쩔 수 없이 속여야만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내민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제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권력자가 아닌 진심을 전하고 있는 한 남자였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지했다. 이제 은성그룹의 의장도 가난한 인턴도 아닌 그냥 강지훈으로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회장님의 명령이 아닌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그는 처음부터 의장님이 아닌 묵묵하고 선량했던 강지훈이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부패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 은성그룹처럼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두 사람의 관계에도 마침내 따스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